여러분들 열기하셔가지고 찾아보면 시로 가시면 우리 함수 조금 남았거든요. 커마리급 함수 공리급 가서 함수 문제 열심히 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인덱스 함수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인덱스 함수는 일단은 여러분들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일본어예요. 그 프린트물에 제가 다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범위에서 펜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를 간략하게 그냥 보여드리면요. 이건 따라할 필요 없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범위 안에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를 제가 추출하고 싶어요. 인덱스 가지고. 뭐 공식 정리를 위한 그런 예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구하지는 않지만은 그럼 이 가는 여러분들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겠냐면 요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1행, 2행, 3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열, 2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3행, 2열 위치에 있죠. 이 교차값이거든요. 교차되는 값. 그래서 그걸로 인덱스 함수 보면 제가 인덱스를 했어요. 그리고 범위에서 가는 콤마 세 번째행이 있고 두 번째 돼 있죠. 그럼 3행, 2열이죠. 교차값이죠. 걸로 갖고 있는 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덱스 함수는 캔과 열의 위치에 숫자가 들어간다기보다는 다른 함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에서 혹은 주소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이 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잘 보시면 가가 우리 구할 값이 있는 그 열만 잡아도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란색 단어들이면 여러분들 가는 요 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노란색 한 열 요거만 잡아. 그러면 면에서 인덱스. 그럼 구할 범위 구할 값이 있는 이 한 열의 범위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콤마 행번호는 물론 문제마다 바뀌겠죠. 지금은 가는 요 범위에서는 세 번째이고요. 무조건 1열입니다. 요것은 고정값이죠. 한 열만 잡았을 때. 왜? 항상 1이니까. 행번호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차값이 달리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열만 잡았을 때는 열번호는 무조건 1이다. 이거죠. 엔트 치울까요?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 생략해도 안 넣어도 엑셀은 1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범위 지정할 때 구할 값이 있는 범위만 잡았을 때, 한 열만 잡았을 때, 열 번호는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생략도 가능해요. 이렇게 나중에 구할 범위만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매치 함수는 참조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매치가 이제 등장을 할 거거든요. 자, 매치 함수를 알아보면요. 검사값, 검사 범위, 옵션이거든요. 얘는 검사 범위에서 이 검사값에 대한 위치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왜 상대라고 적어놨냐면,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이 나오는 숫자값, 위치값은요. 행의 위치가 될 수 있고, 열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 범위를 행방향으로 밑으로 잡는다면, 나오는 이 검사값, 위치값은 행의 위치고요. 검사 범위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으면 열방향, 열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옵션이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2급에서는 검사 범위 요 정렬이 안 됐을 경우 주로 0이 들어갈 경우는 검사 범위 안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요거는 좀 이따가 보고요. 헷갈리니까. 옵션 값이 0이 들어가면 검사 범위가
여러분들 정렬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저 짬뽕이죠. 기준이 없을 때 0이, 요 0을 넣는 이유는요. 정확한 값에 대한 위치 값을 찾기 위한 옵션입니다. 그러게 옵션입니다.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쓰는 게 0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여러분들 1이 들어가면 검사 범위가 여러분들 오름차순일 경우는 여러분들 1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옵션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검사 범위가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오름이면 1, 내림이면 마이너스 1, 내림차순. 근데 옵션 값 1하고 마이너스 1은요, 여러분들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숫자 데이터 범위 1일 경우 검사 범위를 잡았는데 숫자 데이터일 때 범위. 그럴 때는 오름일 때는 1을 넣어줘야 되고 내림일 때는 마이너스. 이거는 숫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름이든 내림이든 정렬 기준이 없든 옵션 값 0을 넣어주면 돼요. 음. 왜 그러냐면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딱 입력된 값을 정확하게 찾기 위한 용도고요. 숫자는 여러분들 검사 범위 안에 셀의 정확함을 찾기 위해서 정렬 기준이 없을 경우 0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러면 좀 헷갈리겠죠. 이거 좀 지울게요.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 그렇고요. 옵션 값이 0이 들어가는 경우, 요거 정렬지가 들어가는 경우. 문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오름이든 내림이든 정의하는 0을 다 넣어줘도 관계없어요. 근데 1을 넣어줘도 관계없고 오름일 때 마이너스를 넣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이 안 돼 있던 0을 넣어도 관계없어요. 숫자는 좀 틀린 이유가 숫자 데이터는 찾는 값, 찾는 값이 셀에 입력된 값일 경우, 입력된 값일 경우, 정렬 기준이 없을 경우 0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쌤 무슨 말인지 잘도 모르겠습니다. 자, 얘를 알고 여러분들 또 공식을 보면, 아, 저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죠. 2급은 다 0이 줄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범위 안에는 제가 딱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딱 세 개씩. 여기는 가가 있고, 이 안에는 다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 기준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10이 여러분들 짬뽕 해볼까요? 50이 30이 있고 20이 있습니다. 이러면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일 수 한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참조로 요 두 개의 포맷은 땡길게요. 야는 정렬 기준이 없을 경우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죠. 야는 문자 데이터 얘고 야는 숫자죠. 그럴 때 둘 다 정렬 기준이 없을 경우죠. 그럴 때 옆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다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면에서 제 매치. 그리고 이 다는 이 검사값은 한번 검사 범위 여기서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요 검사 범위 방향을 잘 보시면 아래 방향으로 제가 잡은 거거든요. 야는 당연히 2가 나올 겁니다. 2는 행의 위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정렬이 안 됐기 때문에 0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있죠. 근데 문자는 정렬 기준이 없을 경우 0을 넣어주면 되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에 따로 제가 요 옆에 10이라고 30이라는 얘기예요. 요 옆에 가고 제가 이렇게 해놨겠습니다. 아예 요것을 H사를 하지 말고 요 달을 찾겠다라고 잠시 입력하고
요 주소를 찍어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30을 위치값을 찾겠다. 이럴 때는 뭐냐면 이 검사 범위에 30이 정확하게 입력된 값이죠.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면에서 매치. 자, 이 검사값은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느냐? 당연히 야도 두 번째 있습니다. 근데 정렬이 안 돼 있죠. 0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숫자인데 야는 정렬이 안 됐을 경우가 이제 숫자 개념인데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겠죠. 숫자 같은 경우 숫자 내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또 데이터를 한 개 만들어 보거든요. 세 개. 요거하고 따로 요거 세 개. 오름일 때는 10, 20, 30 이렇게 입력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쪽은 거꾸로 내리면 30, 20, 1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만약에 20의 위치값을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면에서 제가 매치를 해볼까요? 매치했을 때 여러분들 숫자 찍고 얘는 검사 범위에서 넣느냐. 당연히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2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22를 찾겠다면 0을 넣으면 여러분 1을 만약 여기 0을 넣다 칩시다. 0을 넣으면 당연히 똑같이 0은 정확하게 입력된 값일 때는 다 찾아요. 근데 22를 쳤다.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왜 그랬냐면 0은 의미가요. 오름이든 내림이든 정렬이 안 돼 있든 여러분들 정확하게 입력된 값만 찾을 때는 0을 넣어줘도 다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사값 있죠? 사이 값을 탁 넣었을 때 요 사이 있잖아, 22는. 그러면 여기는 입력된 값은 아니니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오름일 때는 여러분들 요 옵션 값을 제가 1을 넣으면 정확하게 찾습니다. 그러면 22는 3조로 여기 들어가 있고 야는 20부터 29까지입니다. 엔터 쳐볼까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경계선이 뭐냐면 요 10부터 19까지 한 20부터 29까지 한 30 이상값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35를 찾겠다. 그러면 요 안에는 35는 없지만은 요게 요 위치 요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럼 제가 35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몇 칠했어요? 35는 콤마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느냐? 당연히 콤마 오름이니까 1이 돼가지고 3이. 아 35는 여기 포함돼. 이상값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급은 요렇게 시험에서 잘 나오잖아요. 1급은 구별을 해야 돼요. 2급은 거의 요게 셀에 정확하게 입력된 값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다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자든 숫자든 오름이든 내림이든 정렬 기준이 없든 옵션 값을 0으로 넣어주면 여러분들 다 찾습니다.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조심할 거.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검사 범위가 오름일 때는 반드시 1을 넣어줘요. 사이 값을 넣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검사 범위가 내림일 때 넣어줘요. 요거 한 가지 기억.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 자체가 이렇게 정렬에 따라서 옵션 값이 달리 들어가다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닫고 자 실습할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급에서는 이 함수가 크게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 옵션에 0을 넣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로 밑에 보니까 컬럼스, 로우스가 있죠?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필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컬럼은 여러분들 셀 주소 공식인데 이것은 셀 주소에 대한 열번을 구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시 제가 또 아무데 나가서 보여드리면요. 면에서 컬럼을 했어요. 그러면 컬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소를 제가 B27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셀 주소에 대한 열 번호는 B열인데 B열은 엑셀은 무조건 A열을 1이거든요. B열은 열 번호 2입니다. 그럼 당연히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수를 안 넣고 열고 닫고 하면 현재 셀 포인트에 대한 열 번을 구하거든요. 그 말은 요 주소에 대한 요 열 번을 구해요. 인수를 안 넣으면. 그럼 제가 갈로 열고 닫고 있죠. 현재 셀 포인트는 어디서 입력한 거냐면 C28셀에 입력한 거거든요. 그러면 C열에 대한 열번호. 여기 입력된 요 열번. 그러면 3이고. 그 말이고요. 반대로 로우는 행번호입니다. 행번호. 그러면 셀 주소나 행번호 반함수가 주소를 찍으면 로우인데요. 그러면 요 밑에 제가 면에서 로우를 했어요. 발로 열고 B28을 찍으면 이 주소에 대한 행번호는 28행이거든요. 28행. 그런데 제가 밑에서 인수 없이 쓰면 똑같습니다. 인수가 없이 쓰면 현재 셀 포인트에 대한 행번호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로우만 쓰고 열고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셀 포인트 주소가 C31이지 않습니까? 요 31이 나와요. 숫자. 그래서 여러분들 로우에서 주소 찍는 거하고 인수 없이 넣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컬럼스 S가 들어가면 셀 범위에 대한 열 개수를 구합니다. S 개수. 로우스 들어가면 행 개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우선 제가 면에서 로우스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B32부터 34까지 잡았다면 이 범위에 들어있는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갈로 닫으면 3이 나옵니다. 행의 개수를 이렇게 살리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요게 함수를 이렇게 안 쓰고 컬럼스 나와서 컬럼스. 컬럼스 쓰고 옆으로 B, C 두 개만 적어볼게요. 그럼 이 범위에서 열은 몇 개 들어갔냐면 B열과 C열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죠. 열 개수니까 발로 닫고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필기요. 필기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데요. 요거하고 책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D가 들어갑니다.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7페이지인데요. 공식은 제일 처음에 요것은 책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공식을 요것은 주로 교재에서 제시하는 공식. 이것을 제가 약간 바꾼 겁니다. 원래는 책을 다 이게 교재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 할 때. 제가 풀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표 전체 범위를 말하고요. 필드는 구열인데 구열은 뭘 줄임말이냐면 구하고자 하는 열 이름 주소, 뭐 필드명인데요. 이것 또는 열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뭘 구하는지 잘 봐야 되고요. 마지막 조건은 조건 입력했던 범위를 잡아줍니다. 딱 인수가 3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의아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참조로 프린트 보시면 D average는 평균이고요. D count와 D count는 여러분들 개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조로 D count하고 D count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공식은 똑같습니다. D count는
셀의 개수인데 조건을 만족할 때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요. 빈셀, 논리값, 문자 데이터는 안 세립니다. 근데 디카운타는 다 세려요. 빈셀 빼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조건 범위에서 문제에서 조건이 제시가 안 돼 있는 경우 여러분들 조건을 제시가 안 됐다보다는 조건 입력하는 범위가 제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입력하는 범위가 제시가 안 되는 경우 조건은 문제 속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필드명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거든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시트 한번 가봅니다. 가시면 지금 막바로 풀 건 알지만요. 올라가서 자 이게 보시면 개발부인 자료 즉 부서가 즉 소속 부서가 개발부인 그 말이거든 조건이. 그러면 지금 특정 범위의 조건을 입력해서 쓰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요 필드명하고 데이터하고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때 요 두 개를 잡아줘. 그 말이거든요. 조건을 입력하는 범위가 문제 속에 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필드명 바로 밑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두 개 잡으면 되고 조건을 직접 입력한 경우는요. 조건을 어떤 범위에 입력 후 사용하시오. 이게 제시됩니다. 그럼 여기에 조건을 입력하십니다. 그럴 때 보급 필드 조건 입력법과 똑같습니다. 같은 행 입력하면 동시에 문제. 다른 행 입력하면 한 가지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입력된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그것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조건 힌트가 뭐냐면요. 항상 문제 보면 뭐뭐인 야가 조건 힌트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함수, 즉 학기를 구하려면 요 앞이 구열입니다. 이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인 나오면 조건이고요. 거의 뭐뭐의 학기는 요거의 학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가 구열입니다. 구열은 구하고자 하는 열 이름표 주소 필드명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필드로 찍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면 지금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개발부인 것만 찾아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전공 점수가 가장 큰 점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Dmax 함수를 쓰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전공 점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만이 요 필드명을 꼭 잡아줘요. 이것 때문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면하시고 D성, Dmax죠? Dmax.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죠? 이것은 전체 표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야가 전체 범위.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요 필드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콤마 이것도 보이시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두 번째 필드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전공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필드 이름을 찍어라 이거죠. 전공. 야가 구열. 구하고자 하는 열 이름 수도 열 필드명. 혹은 번호로 넣을 것 같으면은 1열, 2열, 3열에 있죠. 전공은. 열 번호 3을 넣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소를 찍어합니다. 주소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꾼 경우가 많은데요. 두 번째는 구열이고 마지막에 조건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뭘? 개발부인 것만 찾아서 전공의 최대값을 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속 부서가 개발 두 개를 잡아줘야죠. 여러분 참고로 개발부만 찍으면 안 돼요. 그럼 엑셀이 못 찾아요. 이것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엑셀이 개발부 필드명에서 이렇게 찾으려면 많이 해야 돼요. 항상 요 필드명이 들어가요. 보고 필드처럼. 그래서 두 개를 잡아줘요.
발로 닫고 엔터 치면 8%. 90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범위 부열 조건 범위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제일 깔끔합니다. 시험. 그래서 보시고 잘 됐니 보시고요. 자, 똑같은 패턴인데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요번에는 조건 입력되어 있거든요. 요것을 좀 쓸 거고요. 한국이 조건이 야가 뭐냐면 출생직 한국이 뭘 구할 거냐면 우승 횟수를 구할 건데 D썸을 적어놨죠. 이 말은 우승 횟수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은 뭐냐면 출생지가 한국만 찾아보죠. 우승 횟수의 같은 행에 가서 한국인 것만 요 행에 가서 야 부여를 찍을 거거든요. 이 숫자만 올라와 가지고 다 더할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면하시고 뒷성 발로 열고요. 자, 전체 범위죠. 전체 범위 잡겠습니다.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콤마. 필드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뭘 구하는 거냐면 우승 횟수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우승 횟수. 부열. 찍고요. 마지막에 콤마. 조건 범위는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출생지가 야가 조건. 발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24가 나오죠.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전체 범위 부열 조건과 한 개만 내볼까요? 전에로 와서 두 가지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해보면요. 문제 6번을 볼까요? 문제 6번. 직급이 대리. 조건입니다. 뭘 구할 거냐면 기본급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기본급이 부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구하고 한 개 구하고 최소값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차를 구하라. 빼라 이겁니다. Dmax 빼기 D민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건 똑같습니다. 함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복사해서 바꿀 건데요. 자, 제일 처음에 면에서 Dmax 발로 열고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표 전체를 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표 전체를 다 잡아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콤마 구열은 필드를 찍어라 그 말인데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기본급 필드명을 찍어줍니다. 기본. 그래야 찍으면 요 밑에서 찾는 거죠. 엑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범위입니다.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마지막이 조건범위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조건은 따로 입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붙어 있겠죠. 여기 붙어 있네. 직급이 대리인 것을 찾아내죠. 이렇게 조건범위.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 치지 마시고요. 요까지가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최소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빼기. Dmax 야를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빼기 뒤에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함수만 바꾸면 되거든요. D민이라고 바꿔주세요. M-I-N. 그러면 15만 원이 나오면 잘 됩니다. 15만 원. 식은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